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밀의 진정표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밀이 촉한 사람인데 태어난 것이 제갈량이 죽기 10년 전쯤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224년이니까 제갈량이 죽은 게 234년. 그러니까 제갈량하고 이밀이 같은 촉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젊었을 적에 이제 촉한에서 벼슬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촉한이 망하고 위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 바로 또 사마시 진나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는 사마시 사마영 초대 무제 진나라 무제 사마영 시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벼슬이 내려지고 그러는데 부임을 못하는 벼슬이 내려지고 그러는데 부임을 안 하니까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행정부에서 관원들이 와서 왜 빨리 부임 안 하느냐고 재촉을 막 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를 봉양하느라고 지금 벼슬자리에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봉양하느라고 벼슬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는 그 사정을 진정하는 상소문입니다, 이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채봉, 성조, 목욕, 청화. 이게 채가 체포하다 할 때 채자를 이렇게 쓰죠. 사람, 범인을 체포한다. 근데 이게 이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르다. 이른다는 지자. 이르다. 채봉, 성조, 목욕, 목욕요, 청화, 목욕한다 그러죠. 전태수, 신규, 요거 규자입니다. 사람 이름에 가끔 써요. 찰신, 효렴, 후자사, 신영, 거신, 수재, 신이, 공양, 무주, 사, 불부명. 이게 부가 어디 부임한다 할 때 이 무자 쓰죠. 달려가다, 나아가다, 부임한다. 해조소 특하, 배신낭중, 조소죠. 심, 몽, 국은, 제신, 세마, 외람 뜻 할 때 외자잖아요. 이, 미천, 당, 시, 동궁, 비신, 운수, 소능, 상보. 운, 떨어지는 자.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운수하면 사람의 목이 떨어지니까 죽는다는 의미죠. 네. 자, 채봉성조. 이 뒤에 요걸 나와 있습니다. 성조라는 게 지금 이 시절이 진나라 사마영 시절 아니에요? 진나라 사마영. 그러니까 이밀이 태어난 게 촉한 땅이 촉한 태어날 때는 촉한 나라가 촉한이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조조의 위나라, 조조의 아들 조비 때의 위나라에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사마시에 의해서 진나라가 먹혀가지고 찬탈당해가지고 사마시에 의해서 찬탈당해가지고 이게 진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새 왕조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이밀이 진나라 시절이니까 진나라의 조정, 진나라를 갖다 높여가지고 성조라 그랬네. 성조라 그런 거예요. 성스러운 나라, 성스러운 조정. 성스러운 나라인 진나라죠. 진나라를 받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의 타동사죠.
받들매 이르러. 그래서 이게 요 사이에 어자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자를 넣어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지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지어. 무엇에 이르러. 진나라에 이르러서는 목욕 청하. 그래서 요 주에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주에 넣습니다. 목욕이 청하를 본다. 그래서 목욕을 한 듯이 사람들이 다 교화가 돼가지고 깨끗해졌다 이겁니다. 목욕한 듯이 맑게 교화가 되었다 이거예요. 성조가 되니까 성조 이제 사마형 잘 다스리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높여서 하는 얘기죠. 이렇게 되었는데 전태수 신 요거는 전태수의 이름이 규예요. 그래서 요게 상서문이기 때문에 이 규도 신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태수인 신하 규 그런 뜻이에요. 신하인 규 이렇게. 그러니까 전태수와 신하 규가 이게 동격이죠. 전태수였던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촉한 땅을 다스리는 그 이밀이 있는 땅을 다스리는 태수 먼저 전임자인 태수 규가 이제 성은 모르겠어요. 규는 찰신효령 이것도 이것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밀을 저를 효령으로 살펴서 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자사인 신영은 요것도 이름만 나와 있지 성은 안 나와 있네요. 영은 어떻게 또 자기를 천거했느냐 하면 저를 수제로 천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효렴이나 수제나 그 당시 지방관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있는 백성 중에서 효성스럽고 효성스럽고 청렴하고 학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나가서 벼슬을 하려면은 한문을 알고 학식이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학식은 이때 효성스럽고 청렴한 사람을 살펴가지고 추천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수제도 마찬가지예요. 수제라는 게 이게 벼슬을 하기 전에 그 젊은 사람을 수제라고 부르는데 그 학식이 있는 수제 젊은 사람을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을 수제라는 그런 이름을 우르다가 지방관이 나라 중앙정부한테 이렇게 천거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령과 수제라는 그런 지방관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효령이다, 그다음에 수제다다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중앙정부에 추천을 하면 그 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벼슬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효령, 수제 여기에 다 자기를 갖다 추천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벼슬이 내려오면은 가서 벼슬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저는 이 공양무주 이 뭐뭐 때문에 지금 할머니를 공양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공양하는 데에 있어서의 주관할 자가 없어. 이것도요 요것도 요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은 무가 있다 없다니까 뒤에 오는 것이 이게 주어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에 어자를 붙여서 해석하면 좋다 그랬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공양하는 데에 있어서 주관할 자가 없어. 자기가 떠나버리면 할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뜻이 있죠. 이게 전치사로서 여기서는 전치사입니다. 이가 때문에라는 거고 그럼 전치사의 이 써이가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공양무주 요 네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치사구로 이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이게 주어예요.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술어고
네, 서술어입니다. 계속 분석하면서 번역을 하겠습니다. 할머니를 공양하는데 주간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양을 하고서 그리고 사양을 하고서는 부명 임명 관직을 임명한 그 관리로 등용되는 그 임명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명은 부임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부명을 복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명령 관직에 임명된 그 명령을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또 마침 해가 이게 저기 부사일정에는 마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마침 적자처럼 저기 때마침이라는 뜻이 있죠. 때마침 조서가 임금님의 그 임명장을 조서를 그러죠. 대표적으로 조서가 조칙이라는 말도 있고 조칙 그 다음에 조유라고 유자도 임금이 내리는 그 말씀이나 임금의 명령서 글 이런 것들에 유자가 잘 들어가요. 조유 조칙 조서 다 같은 뜻입니다. 조서 때마침 조서가 임명하는 조서가 특별히 내려왔다 이거예요. 조서 주어 하 서술어 내려와서 대신랑중 저를 낭중에 임명 배가 임명하는 거거든요. 이 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배신낭중이요. 주 몇 번에 나와 있느냐면 주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주 5번에 이 문장은 영어의 오형식과 같은 구조이다. 분석을 해보면은 배는 불완전 타동사고 그 다음에 신이 목적어 그 다음에 낭중이 배가 불완전 타동사고 신이 목적어요. 그 다음에 낭중은 목적보호다. 그래서 오형식이다.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요 제신세마도 같은 오형식으로 똑같다. 문법적으로 구문이 그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 5번에요. 여기서 오형식이에요. 저를 낭중에 임명했다. 배가 어디에 임명한 거거든요. 때마침 특별히 조서가 내려와서 저를 낭중에 임명했습니다. 이윽고 얼마 안 있다. 심이요. 요것도 줄을 따로 넣습니다. 심이 이렇게 잘 써요. 이윽고 얼마 있다가 뭐뭐 했다. 여기 서술어가 나와요. 얼마 있다가 바로 뭐뭐 했다. 요거 심이 또 있고 특별히 조서가 내려왔는데 또 얼마 있다가 바로 몽 구군을 목적어 타동사 구군을 입다. 몽이 뒤집어 쓰다 입는 거잖아요. 임금님이 난리가 나서 도성을 비우고 지방으로 피난 가는 걸 몽진이라고 하잖아요. 몽진. 이게 토가 들어가는지 빠졌는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몽진이라 하잖아요. 먼지 진짜. 요거는 진짜가요. 이렇게 되는데 토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진짜. 먼지 진짜.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죠. 이거를 왕이 피난 가는 걸 몽진이라 하죠. 이거 그겁니다. 이것도 구군을 입었다. 구군을 입어서
얼마 안 있다 또 이 저 낭중으로 임명을 했는데 또 그냥 구군을 더 훨씬 더 크게 구군을 입어서 이번에는 뭐가 됐어요? 제신세마 저를 세마로 임명했다 이겁니다. 제수하다 임명하다. 특별히 아주 파격적으로 세마가 이게 태자세마를 의미하잖아요. 태자의 세마. 세마라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말을 싣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지우겠습니다. 태자세마인데 태자는 문자 그대로 훗날에 천자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자의 세마가 된다는 얘기는 세마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태자를 호위해서 어디 출령하고 나가고 행사하고 그럴 때 호위해서 앞에서 선도하는 선도장 역할을 하면서 한다. 이 세마가 이게 말을 싣는다는 뜻인데 말 싣는다는 건 상징적으로 태자의 말을 싣는다는 것은 장차 태자가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천자가 될 사람 아니에요? 천자를 지근거리에서 천자의 왕을 말을 싣는다. 그거는 태자의 어떤 태자를 보필하면서 상징적으로 말도 씻으면서 태자의 학문이나 인격 수련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 의미예요. 태자 세마라는 인격 수련 이런 것. 그러니까 훗날의 왕이 될 사람을 이렇게 보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나중에 태자가 천자가 된다든 왕이 되면 이 태자세마 했던 사람은 뭐 정승교술이나 무슨 뭐 판서나 정승 이런 건 거의 따는 당상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제 영광된 이 세마자리가 그렇게 이제 영광된 자리에 이게 자리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적은 아니지라도 향 완전히 이게 저거에 있어서는 벼슬자리에 있어서는 아주 요직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임명을 해주니까 구군을 입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 부사 외람되이 이 미천한 몸으로서 요거는 이 몸으로서 해서 몸으로서가 아니고요. 몸으로서는 몸을 가지고 도구 몸을 가지고 그런 뜻인데 몸으로서는 몸의 자격으로서 여기서는 자기가 미천한 신분으로서 자격으로서 동궁이 이게 여기 지금 태자 세마라고 그랬잖아요. 태자가 거처하는 집을 궁궐을 동궁이라 그러죠. 동쪽에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오행설에 의해서 이름이 동궁으로 붙여진 거죠. 그 다음에 태자라는 뜻도 돼요. 태자가 먹고 있는 집도 되지만 궁궐도 되지만 태자라는 뜻도 이게 동궁이 가지고 있어요. 태자를 모시는 것을 태자를 모시다 이게 타동사고 모시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됐다 하면 이 전체가 또 목적어에다가 이 당이 또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동궁을 모신다 해서 이게 다시 목적어 타동사인데 이것이 전체가 다시 또 시동궁이 목적어가 되고 당이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천한 몸으로 태자를 모시는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모가 아니다. 모모야라. 여기 야자가 빠졌다고 보면 되겠어요. 모모가 아닙니다. 신이 저로서 운수 머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소 앞에 요 전체를 주어로 보면은 신지운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신의 운수 머리가 떨어지는 죽음 이렇게 전체를 신의 운수 신이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것이 그래서 요 전체를 주어로 보고 요 소 앞에 주어요. 이 신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위로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요 전체가 뭐뭐가 아닙니다. 그래서 B A야라 이렇게 해서 A가 아닙니다. A는 요 전체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신이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신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능히 위로 올라가서 보답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로 보답한다는 얘기는 좀 보답하는 걸로 좀 높여서 이렇게 그런 거 저기 높여 요 사항은 일종의 그런 의미예요. 보답한다. 그거를 이 황송하게 이제 이런 미천하신 분으로 동궁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답하는 걸 좀 높여서 같은 보답이 아니라 높이면서 보답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항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저기 옛날에 보면은 옛날은 이렇게 궁궐이나 뭐를 정할 적에 세우고 그럴 때 또 이름을 붙이고 뭘 할 적에 오행에 의해서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계절, 사시, 색깔 이런 거. 그 다음에 오행해서 그 월화수목금토 할 적에 그런 거. 그래서 도성의 저 4대 성문 같은 거 정할 적에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동국욕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걸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참고로요.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요 사시, 그 다음에 방향, 색깔, 오행, 그 다음에 상,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짝을 맞췄어요. 뭐와 뭐가 대응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사시 보면은 춘, 봄은 방향으로 보면 동쪽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좌우로 보면은 좌에 해당되고, 그래서 동이 좌죠. 그다음에 색깔로 보면 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행에 보면은 목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오상으로 보면 인, 그다음에 오음에는 가금, 그다음에 여름은 방향은 남이죠. 그다음에 색깔로는 붉은색, 적주, 그다음에 오행으로는 화기에 해당되고, 오상으로는 예. 이거는 치라고 말하면 되죠. 치. 공상각치고 할 때 치요. 치. 그래서 남쪽에 보면은 남대문, 국보위로 남대문이 숭례문 아니에요. 숭례문. 얘가 들어가죠. 남대문.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 했죠. 흥인지문. 그 다음에 가을은 서쪽. 방향으로는 서쪽에 해당되고, 색깔로는 백색.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금. 그 다음에 상으로는 의. 그 다음에 음으로는 상. 저 추관이라 그러잖아요. 저기를, 현관들을. 소위 얘기하는 법률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네, 추관. 사람들이 의를 다루죠. 색깔을 금으로 봅니다. 그리고 백색. 추관은 백색이에요. 그 다음에 동은 북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색깔은 흑이나 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저기 청룡, 주작, 주작.
저 사신도가 그렇잖아요. 동쪽에는 청룡, 그 다음에 남쪽에는 주작, 그 다음에 서쪽에는 백호, 그 다음에 북쪽에는 현무 이렇게 했죠. 현무, 청룡, 푸른 용, 주작, 붉은 작, 작이면은 새인데 새. 그 다음에 백호, 흰호랑이. 그 다음에 현무, 현무했죠. 현무. 그 다음에 여기 동쪽으로는 동쪽을 수로 보죠. 아 저기 겨울은 수, 오행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상으로 따지면 지. 그 다음에 오음으로 따지면 우. 근데 이제 중앙이 있어요. 중앙은요 황색입니다. 임금님색, 황, 노란색. 그 다음에 토기로 보고요. 신, 오행에선 신. 여기는 궁이 제일, 이게 저음이죠. 궁음이. 저음. 우음이 이게 우음이 고음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는 그 지금 여기 이거 보면 보신각이 있잖아요. 지금 저 종로에 광화문에 보신각 중앙에. 네, 요것들이 저기 그 옛날에 많이 그 선인들이 요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은 그 의미하는 상징적인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움이 돼요,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옛날 선인들이 이제 이렇게 썼던 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뭐 깊이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그 책을 보고 뭐 할 적에 알고 계시면 아주 저기 이해를 더 깊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궁이 나왔기 때문에 동궁이 여기 주 8번에 동궁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면요. 동쪽에 있는 궁이라는 뜻으로 태자, 차기 왕위 계승자가 거처하는 궁이다. 동은 해가 뜨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색깔도 청. 계절로 치면은 봄. 봄이 생 아니에요, 생. 생장으로 치면 봄. 봄이 생장으로 치면 생. 그 다음에 여름은 잘하잖아요. 장. 가을은 거두죠. 추수. 네, 추수. 가을에 거두고. 그 다음에 동은 동장이라 그러잖아요. 동장. 이게 저기 천자문에 나오죠. 장이 이렇게 쓰죠. 네, 장. 생, 장, 수, 장.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동쪽이면서 미래 세대 잘하는 것이죠. 생, 나죠. 그다음에 청, 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세자를 위해서 동궁이라 그랬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